한글을 배우자 수학 점수가 올랐습니다. 글쓰기와 발표력이 향상됐고 창의력까지 폭발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 생각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단지 한국어를 배웠을 뿐인데 사람의 사고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아이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주장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AI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와 일본 엘리트 학생들의 실제 변화를 담은 놀라운 교육 실험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의 과학자, 그리고 사고력을 키우는 언어 한글입니다. 과연 한글은 정말로 인간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문자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육기술연구소에서 언어인지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 하윤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그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의 충격과 흥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언어가 인간의 사고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 방식이나 창의력, 협업 능력까지 다르게 형성된다는 가설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었죠. 특히 AI를 활용한 언어사고 매핑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언어와 사고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주요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모두 약 1200명 이상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1년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했죠. 참가자들은 언어 테스트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리 퍼즐, 창의적 이야기 구성, 구조적 분석 문제 등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AI는 그 모든 응답을 분석하여 각 언어 사용자의 사고 패턴을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평균 범위 안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중반부터 이상한 패턴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 그룹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저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유의미한 수준이었죠. 특히 구조적 사고력 테스트와 창의 연상 과제에서는 영어, 독일어 사용자보다도 한글 사용자들의 점수가 30% 이상 높게 측정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스템에 편향된 가중치가 들어간 건 아닌지, 질문지가 특정 언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점검을 다시 했고 알고리즘을 새로 훈련시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실험 데이터를 재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어 사용자 그룹은 창의성과 논리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문제에서 타 언어 사용자들보다 더 유연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뇌의 사고, 체계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는 도구는 아닐까? 그 가능성에 저는 전율을 느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흥분했어요. 그 뒤로 수개월간 저는 이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건 한글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 고작 민족주의적 과장이냐고 반문할 것이고 언어가 사고를 바꾼다는 주장 자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전후의 사고 능력을 비교하는 현장 실험을요.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도쿄의 한국제학교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고 각국에서 엄선된 15명의 엘리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나이로 수학, 과학, 언어, 예술 등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정작 융합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실험의 최적 대상이다. 그리하여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손에는 논문도
논리도 아닌 한글 교재와 사고, 전환 커리큘럼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실험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프레임을 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증명될 가능성이었죠.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 학교를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고층 건물 숲 사이에 자리한 캠퍼스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학생들의 복장과 태도에서도 뚜렷한 국제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틀, 다시 말해 기존 교육의 한계도 명확히 보였어요. 제가 맡게 된 학생들은 총 15명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수차례 수상 경력도 있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엘리트로 통하는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 저는 그들의 눈빛에 공통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답을 잘 찾는 능력은 있지만 정답이 없을 때 머뭇거리는 불안함이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첫 수업 시간, 미국 출신의 제이든 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는 MIT 교수의 아들이자 천재적인 수학 재능으로 이미 여러 논문에도 이름이 실린 학생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언어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한글은 생각의 틀을 재구성하는 연습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교실 앞에 커다란 종이를 하나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글 자모 24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단순하고 정돈된 구조.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소 갸우뚱한 표정이었지만 그날부터 수업은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일본 출신의 사라 미즈키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졌지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한글의 방식이 너무 낯설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아말 무사는 아랍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단순하냐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변화의 열쇠였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화한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자 자체를 익히면서 소리 형태 의미의 연계 구조를 자연스럽게 훈련하게 되었고, 그 구조는 곧 두뇌 안의 정보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3주쯤 지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수학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설명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한글을 통해 자음모음의 조합을 학습한 경험이 그들에게 패턴 인식 능력과 순서 구조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는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한글로 일기를 쓰다 보니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명확하게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이드는 수업 중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배우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완전 알고리즘 같아요. 입력, 결합, 출력. AI 언어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후로 그는 자발적으로 AI 기반 한글 언어 학습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논리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도 검토할 만큼 참신하고 정교했습니다. 아말 무사는 수업 중 우연히 춘향전을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고전문학 속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감정, 그리고 문학적 상징들이 언어를 넘어 문화와 인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그는 한글은 생각의 도구이자 문화의 문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학생들에게 한글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 논리력, 발표 태도, 협업 지표까지 전 영역에서 평균 27% 이상의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곧 교육청과 학부모,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한글이 사고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 국가의 문자를 넘어서 세계 교육 혁신의 키워드로 발전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UNESCO 교육 포럼에서 발표한 직후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 사고를 바꾼다.
21세기형 두뇌 교육의 열쇠는 한국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국제교육 전문 매체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학문적 성취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 내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인물이 바로 일본 참의원 교육위원장 야마다 에이지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일본의 교육 현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 침략이며 일본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SNS와 온라인 포럼에는 한글 교육 반대 캠페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항의하며 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강제로 가르치느냐고 묻기도 했고, 언론은 프로젝트를 은밀한 한국식 교육 전파 시도라고 왜곡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에서 받은 긴급 이메일을 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프로젝트 중단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든 의미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학교 이사진은 분열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보수적 시각을 가진 위원들은 한글이 교육 도구로 쓰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반대했고, 몇몇 이사는 단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라며 조심스럽게 프로젝트 유지를 주장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조용히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임원이자 학부모 대표인 토마 유리코 씨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최근에는 간단한 한국어까지 배워보고 있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수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매일 기다리는 수업이 바로 이 한글 수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 형식의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수업을 받은 학생들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봤던 저로서는 그들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제 불안은 곧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발표자는 사라 미즈키였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단상에 선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생각을 또렷하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저 자신을 이해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녀는 발표 중간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순간 청중석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것을 한글을 통해 찾았어요. 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제이든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연결해 직접 만든 AI 모델을 시연하며 한글의 구조는 알고리즘과 유사합니다. 사고 흐름을 정리하는 훈련에 탁월하며 이건 절대 한국어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유익한 도구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의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무언의 탄성이자 경청의 표시였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아말 무사는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저는 사우디에서 보수적인 교육만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글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다른 문화와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날의 간담회 이후 여론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학생들이 보여준 진심이 모든 편견을 뛰어넘었다며 한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고, 몇몇 언론은 이제는 한글이 세계 교육의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진심 어린 표현이 그 어떤 논문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사고의 도구이자 감동의 언어라는 것을. UNESCO 세계 교육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뜻깊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의 교육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한글 기반 사고력 증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21세기 융합형 인재 교육 모델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사람의 과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화된 소리, 체계화된 의미,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제가 그렇게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청중석에서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한 사람은 핀란드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세계의 무대에서 정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신호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처음 깨달았던 연구실의 밤, 처음 도쿄 국제학교의 교실에서 학생들과 나누었던 어색한 첫 인사, 그리고 교육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소리로 한글의 가치를 증명했던 아이들의 진심 어린 발표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연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글을 통한 교육 모델이 정말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자기검열과 의심이 늘 저를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날 세계 각국 대표들과 교육자들이 한글 수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건 혁신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걸 듣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언어 그 자체를 넘어서 사고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도구, 그리고 감정의 전달을 정제해주는 언어적 철학이라는 것을요.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와 캐나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교육 선진국들이 한글 기반 사고력 수업을 시범 도입하기 시작했고, 일본 내에서도 국제학교 몇 곳에서 한국어로 사고 훈련하기 수업이 도입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15명의 학생들은 이후 각자의 분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한글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미즈키는 도쿄대 심리학부에 진학한 후 언어와 자아, 정체성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한글을 배우며 처음으로 내 감정을 언어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나라는 사람의 생각 구조를 바꿔 놓았다. 제이든 리는 미국으로 돌아가 MIT에서 AI 언어 연구를 이어가며 한글 기반 사고 패턴 모델을 만들었고, 이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미국 고등학교 일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말 무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국제학교에서 한국 고전문학 번역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글은 단지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문화와 공감,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한글이 개인과 사회,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편 보수적인 입장으로 프로젝트를 강하게 비판했던 일본 정치권 일부 인사들도 더 이상 공개적인 반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몇몇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본질은 효과에 있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뇌파 분석 기반의 한글 학습 반응 추적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이 감정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죠. 제 연구실 벽에는 큰 글씨로 적힌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글은 생각을 가르치는 언어다. 그 문장을 매일 바라보며 저는 다시 실험을 설계하고 논문을 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언어의 가치를 느끼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단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생각의 도구, 다른 시각,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언어를 찾고 계신다면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을 배워보세요.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이 명료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와 감정을 새롭게 짜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한글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글이 삶의 방향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한글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바꾼 한국의 감동 스토리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